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일모십니다. 이제 또 테슬라 관련돼서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타이칸 이제 포르쉐에서 이제 타이칸이 정식 출시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뭐 테슬라의 대응 이런 것들도 재밌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기사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요. 테슬라의 또 UI 이제 업데이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제 이건 모델 3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델 3 이야기인데 테슬라에는 일단 그게 없어요.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가 없는데 어라운드 뷰랑 유사하게 이제 UI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핀치 줌으로 이게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풀 자율주행 시연 때 보면 주변에 도로의 형태나 지형 지물까지도 저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어라운드 뷰와 좀 유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게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 메인 모니터로 요 화면과 내비 화면 모든 걸 나타내고 있는데 모델 S나 X 같은 경우는 내비 화면이 따로 있고 클러스터에 자동차 화면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클러스터는 확대가 안 된단 말이죠. 이걸 모델 3만을 위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뭐 일론이 S와 X를 버리진 않겠지만 약간 불안한 마음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화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다 터치 액정으로 되어 있다는 그 장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지금 모델 S를 버전 8부터 쓰고 있거든요. 8, 9 쓰면서 UI가 바뀌고 되게 뭔가 새 차를 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테슬라의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테슬라에서 보험을 이제 판다고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론이 한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차는 안전장비도 많고 굉장히 좋은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냐? 보험사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에서 직접 보험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 보험은 최 뭐 20에서 30%까지 싸게 제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역에 이제 제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보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별로 안 싼데? 이러면서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이렇게 제 보험을 뭐 새롭게 구성해서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고 안전한 차로 많이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나왔죠. 뭐 S와 X도 뭐 튼튼한 차지만 모델 3가 특히 더 뭐 이렇게 등급이 높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시도들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차에 맞는 좀 더 이렇게 좋은 보험을 더 핏한 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한국에는 뭐 테슬라와 관련된 보험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테슬라에서 아예 그냥 테슬라 전용 보험을 출시를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슈차의 뭐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슈차 같은 경우에는 버전 2죠. 버전 3 슈차 같은 경우는 2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전 2 같은 거는 이제 일론이 우리가 150까지 속도를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버전 2 슈퍼차저가 150의 속도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슈퍼차저의 속도와 자동차의 충전 속도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항상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하고 있는 모든 테슬라 유저들이 충전하고 있는 그런 것과 그리고 슈퍼차저의 그런 뭐라 그럴까 운영들이 계속 이제 정보가 누적되고 있었는데 이 정보 누적
누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분석된 결과 뭐 150까지는 올리는데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50까지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빨리 150까지는 업데이트 되면 좋겠네요. 제 차도 제 차가 75D인데 한 115 정도까지는 지금 업데이트가 돼서 속도가 나오거든요. 체감하기에 굉장히 속도가 달라요. 그전에는 뭐 90 겨우 나왔었는데 115가 나오니까 그 20에서 80% 충전 구간 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저도 그만큼 기다린 시간이 짧아졌거든요. 150까지만 돼도 많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버전 10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AC 차징이 있고요. 그리고 필링 럭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뭐 게임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뭐 해커가 이제 뭐 까봤다 이런 데서 나온 그 소스기도 한데요. 일단 스마트 AC 차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충전 시스템이 시작 시간만 예약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1시에 충전을 시작하겠다 이러면 11시부터 충전을 시작해서 이제 그냥 원하는 데까지 충전을 완료해 주는 거였는데 스마트 AC 차징은 뭐냐면 내가 차를 이제 출차할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이제 적당하게 충전량을 이제 계산해서 그 시간 되면 내가 원하는 충전량이 딱 맞춰지도록 하는 게 스마트 AC 차징이라고 하네요. 저는 차라리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이 완충 상태로 오래돼 있으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장거리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100%로 해서 5시에 출차를 할 거다 이러면 5시까지 딱 100%가 되게 해놓고 나는 이제 그때 100%가 되자마자 출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스마트 AC 차징은. 네, 저는 집밥이 없어서 네, 해당은 안 되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필링 럭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선택해 놓으면 그 주변에 뭐 맛집이나 그리고 관광 명소 등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 한국에서는 크게 기대는 안 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뭐 게임 요런 업데이트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 있죠. 뭐 카라오케 혹은 또 뭐 파티 모드 이런 것들이 버전 10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요거. 이제 테슬라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가죽을 이제 그 천연 가죽이 아닌 인조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비건 가죽 이런 거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스티어링, 핸들에는 천연 가죽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마저도 이제는 모델 3 인테리어, 특히 모델 3에서 이제 핸들마저도 이제는 다 그 뭐죠? 인조 가죽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천연 가죽, 인조 가죽 뭐 결국에는 그거 아니냐, 뭐냐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애플도 그렇고 애플도 이번에 아이폰 11을 발표하면서 모든 그 알루미늄을 다 재생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다고 공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거를 뭐 이렇게 테슬라도 이렇게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더 볼게요. 음, 네, 뭐 이것도 이제 그 버전 10에 있을 그 이제 향상된 서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 서머니, 향상된 서머니 뭐냐면 제가 있는 데까지 차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앞뒤로만 움직이지만 이제는 차가 이렇게 오는 그런 건데요. 이제 그런 앱의 UI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인핸스드 서머니라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GPS를 기반으로 제가 있는 데까지 차가 알아서 이렇게 슬금슬금 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GPS가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다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거든요. 지하주차장에서는 이게 아마 구현이 안 될 텐데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릴리즈가 될지 좀 기대되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방 후방 움직이는 것만 가능했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인핸스드 서먼 찍으면 이제
그 사용자 폰에 GPS를 바탕으로 해서 차가 이제 제 휴대폰 있는 근처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버전 10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죠. 빨리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이제 포르쉐 타이칸이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려고요. 저는 이제 차 알못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타이칸과 모델 S를 조금 제가 상세하게 비교하는 거를 다음 영상으로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기다려 주시고 재밌는 그 트윗에 설전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찾아놨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타이칸이 처음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야, 그 타이칸이 이제 터보가 있잖아요. 타이칸이 이제 그 상위 트림이 터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터보 S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터보라는 거는 이제 흡기를 이용해서 뭐라 그러죠? 그런 그, 그 폭발 행정에 있는 뭐죠? 그 기름차 엔진, 네, 그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뭐 터보 기능이라는 거,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터보 기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론이 이렇게 올렸어요. 포르쉐야, 지금 세상에서는 터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비꼬은 거죠, 그죠? 야, 전기차인데 터보라는 말을 쓰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 보시면 요거 이렇게 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지금 사회에서 지금 시대 이 세상에서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는 게 아닐 텐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약간 깐 거죠, 그죠? 오토파일럿이 야 진짜 너는 진짜 자율주행도 아니면서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친절하게 위키에서 오토파일럿을 올려놨습니다. 오토파일럿의 의미가 사실 그 비행기의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보조 시스템이라는 명확한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행기가 알아서는 움직이지만 이것조차도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그 기장을 보조하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설전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하여튼 요걸로 이제 어떻게 잘 되기도 하고 이제 요걸로 깎아먹기도 하고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어쨌든 이제 타이칸이 나오면서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트윗에도 나와 있었지만 아니죠, 이쪽이 아니죠. 여기 트윗에도 나와 있었지만 릴루브루크링에서 이제 그 기록을 깨겠다. 타이칸이 좋은 기록을 냈지만 뭐 모델 S가 그 기록을 깨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중에 하는데요. 요거 말고 최근에 이제 다른 트랙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낸 게 있어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올라가겠습니다. 좀 올라가면 이제 노벰버 11월에 이제 그 픽업 트럭을 정식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공개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픽업 트럭을 이제 이제 티저를 하면서 포르쉐만큼 강력하고 F150인가요? 그것보다 더 멋진 픽업 트럭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 픽업 트럭이 가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S로 대형 세단 나왔죠. 3로 이제 뭐 중형급 나왔죠. 그리고 X로 대형 SUV 나왔죠. Y로 소형 SUV 나왔죠. 이제 픽업만 나오면 어떻게 보면 되게 라인업을 굉장히 탄탄하게 갖추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픽업 트럭도 굉장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 발표하기 직전에 주식을 좀 팔까 봐요. 네, 어쨌든 11월 달에 이제 픽업 트럭을 공개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자, 요거 모델 3 관련된 기사입니다. 모델 3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후방 카메라에 잡힌 차를 보고 차가 급가속을 해서 피했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 차가 급하게 오는데요. 급가속을 합니다. 모델 3가 안 부딪혔대요. 이때 신기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안 부딪혔어. 오토파일럿 중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예전에도 뒤에 오는 차를 이제 급과속을 이용해서 피했다 이런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다 페이크로 판명이 됐거든요.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이 이제 후방 카메라를 이제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우니까요. 이런 뭐랄까 기술들이 뭔가 명확하게 레퍼런스가 테슬라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후방 카메라도 이용해서 오토파일럿을 이제 뭐 제어한다 이런 말들이 좀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망할 놈의 리퍼럴 네 리퍼럴이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두 배의 이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11만 원 혹은 1000마일리 1000마일에 이제 그 리퍼럴 혜택이 왔어요. 저도 받고 그리고 상대방도 받고 리퍼럴을 쓰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퍼럴 사실 쓰면 좋죠. 그런데 지금 10월 달이 되면서 이게 두 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22만 원을 받을 거고요. 한국은 아직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22만 원 받고 지금부터 예약하시는 분도 22만 원 받습니다.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리퍼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또 있네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전기차가 임의의 가상의 사운드를 내도록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모델 3에는 하단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서 가상의 사운드를 낼 준비를 해놨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모델 S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어쨌든 모델 3도 아마 업데이트를 통해서 특정 지역, 뭐 유럽이나 뭐 이런 특정 지역에서는 법규에 맞춰서 가상의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몬트 공장의 뭐 다섯 번째 레인에서 모델 Y의 생산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사 좋았어요. 볼보의 이제 폴스타 관계자가 임원급인 것 같아요. 테슬라의 배터리와 모터의 효율성은 정말 최고다. 업계 최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이렇게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를 만들면 테슬라 망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아이페이스 망했죠. EQ 시리즈 이번에 나온 아우디도 크게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타겟팅이 다르지만요.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 아마 요 영역인 것 같아요.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모터의 효율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다르다는데 여기 보면 아예 수치적으로 나와 있어요.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는 78kW의 배터리로 275마일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75kW 배터리로 325마일 가니까 50마일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거의 5분의 1, 20% 이상 효율이 좋다는 거죠. 그죠? 배터리도 더 적은데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참, 예전에는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엔진을 이야기하듯이, 테슬라의 독보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배터리와 모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지나치고 요걸로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에서 새로운 트림이 나왔습니다. 플레이드 파워 트레인. 새로운 이제 루디클러스보다 위급인 것 같아요. 플레이드 그리고 새로운 셋이 새로운 차대로 어디죠 트랙이? 네, 라구나 세카라는 랩에서 엄청난 기록을 냈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모델에 씁니다. 새로운 모델에 쓰고 모터가 3개래요. 모터가 3개고 그리고 플레이드라는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새로운 셋시로 포도어 세단의 기록을 경신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이 대단해요. 가속과 감속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되게 멋있어요. 네, 소리도. 제가 알기로는 이 드라이버가 그냥 테슬라의 엔지니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 드라이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인정을 해서 엄청난. 네, 어쨌든 지금 보시면
1분 36초 55의 랩 타입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새로운 랩 타입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43초대였던 것 같은데,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41초대였던 것 같네요. 41초대 아닌가? 네, 어쨌든 지금 뭐 41초대라고 했을 때 41초대라고 했을 때 지금 거의 한 5초? 5초 정도 단축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진짜 전문 드라이버가 아니라는 게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모델 S로 이만큼 기록을 냈다는 거 굉장히 뭐 괄목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더 재밌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또 이빨을 텁니다. 그때 했었던 모델 S는 사실 7 시트야. 그러니까 7인승이야. 이런데 사람들이 놀라실 거예요. 모델 S가 7인승이 어딨냐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사실 모델 S가 7인승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트렁크에 넣는 시트를 2개 다 넣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냥 뭐 시트 2개 놓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굉장히 희한합니다. 이때 돌았던 차가 이게 이제 그 플레이드 모델 이제 플러스라고까지 돼 있어요. P100D 플러스, P100 플러스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앞에 그 이제 공기 빨아들이는 부분도 아예 뚫려 있고요. 스포일러도 막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되게 제가 보기엔 급조한 것 같아요. 기록을 잘 내기 위해서. 그리고 휠도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쓰는 19인치 휠도 아니고 21인치 아라크네드 휠도 아니고 옵션 휠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나름 이제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급조한 차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기사들이 최근에 좀 많았어요. 네, 어쨌든 이 정도로 좀 새로운 기사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포르쉐 타이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테슬라와 어떤 지향점의 차이가 있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